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뜬금 잡설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느 밭에 물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결과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저라고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선정이 되신 분들 있고 또 선정에 탈락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비율상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만은 특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완료가 됐고요. 비대면 특화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이제 선정되셔서 지금 발표 준비하시고 마무리하신 분이 있고 결과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서류 평가에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 시점쯤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꼭 제 멘토링이나 어떤 지도를 받지 않으셨던 분들도 따로 연락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왜냐면은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해서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왔는데 이제 그 원인이 뭔지 좀 파악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사실 그게 충분히 말은 되는 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그런 주관기관에 요청을 해서 받아보는 평가 항목들을 보면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나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은 행간을 좀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현상을 보면은 발표장에서 실제로 분위기가 어땠는지 어떤 내용이 오갔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는지 또 발표 자료는 또 어떻게 준비했고 사업계획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파악을 하지 않으면 사실 정확하게 진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을 부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이제 또 다음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게 꼭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창업 자금을 대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을 진행할 때 정말 조그만 돈이라도 굉장히 크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음번 지원 사업을 또 준비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사업 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또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왜 떨어졌는지 좀 판단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글쎄요, 어떤 경우는 확실하게 그 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템 자체는 정말 괜찮고 대표님께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평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아이템을 기존의 다른 사업 대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줘야 될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또 그게 또 그렇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즉 어떤 거냐면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 혹은 어떤 아이템의 가치보다는 대표자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 평가를 하기 애매한 아이템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발표 자료 자체가 애초에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필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안타까운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아이템도 충분히 괜찮고 대표님께서도 나름대로 이제 마인드는 좋으신데 어떤 표현을 하는 방법이나 스토리라는 과정에서 내 아이템의 가치만 설명할 줄 알았지 사실은 어떤 이 평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서 오늘은 좀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께서 앞으로 꼭 창업 지원 사업이나 경진대회나 이런 투자 유치가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문제에 봉착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창업 지원 사업으로 한정을 지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건 한정된 자원을 형평성 있게 될 만한 기업에 배분을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한 10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고 이 10억의 자금을 어떤 특정 기업 한 두 개를 뽑아서 5억씩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땐 투자의 관점이니까 여러분이 1대1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5억을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어필을 하면서 사업의 가능성을 어필할 거고 거기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어필할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대1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 여러분의 아이템의 가치나 스스로의 의지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대표님들께서
그런 관점에서 사업 계획서를 많이 쓰세요. 실제로 발표 자료도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정부 지원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컴피티션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경쟁을 한다는 거라고요. 즉 뭐냐면은 국가의 지원 자금은 뭐 300억, 1000억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한 뭐 600여 개의 회사를 뽑아서 그 600여 개의 회사 안에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평균 5,100만 원의 지원 자금을 지원을 하겠다. 이게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의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거든요. 그러면은 600개 기업을 뽑는다 그랬는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쟁률이 뭐 작게는 7대 1에서 한 12대 1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냥 넉넉 잡고 10대 1이라고 잡아보면은 결국에는 600개의 팀을 뽑는 데 있어서 6,000개의 기업이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잘 썼다? 못 썼다로 구분을 지어서 실제로 올라가는 경우는 보통은 최근 보면은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었고 뭐 브로커들도 꽤 끼어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한 50% 정도는 사업계획서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정말 잘못 써서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한 6,000개 기업 중에서 3,000개 한 50%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평타 이상을 치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더 이제 나은 사업 계획서는 조금 더 나은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2배수까지 뽑아내죠. 그래서 뭐 6,000개 기업 중에서 실제로 뭐 한 1,200개 기업 정도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걸러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발표 평가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그 1,200개의 기업에서 600개 기업 안에 들기 위한 컴피티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컴피티션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 사실은 이런 거죠. 1,200개 기업에 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못 주니까 그 중에서 반을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발표 평가라고 하는 데에서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건 내 사업이 얼마나 좋은 거고 내가 얼마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의지가 강하고 어떻게 영향을 할 거냐. 이건 기본이고요. 이건 기본이고 거기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은요. 그 나와 같이 지원을 한 다른 지원자 대비 똑같은 그러니까 일단 1,200개 기업은 거의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아이템이 더 우월하건 아니면 뭐 대표자의 역량이 우월하건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백그라운드가 좋건 뭐 여러 가지 어떤 우열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발표 평가에 올라간 1,200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는 동일선상에 있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께서 어필하셔야 될 포인트는 내 사업이 왜 좋은가가 아니고 내가 다른 기업들 대비 왜 나은가를 설득을 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분야가 요식업으로 한정돼 있다고 칩시다. 요식업 중에서도 김밥으로 한정돼 있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러면 내 김밥이 왜 남의 김밥보다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는가? 뭐 맛이 더 좋고 뭐 단가가 더 좋고 가성비가 좋고 더 아름답고 여러 가지 어필 포인트를 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다른 분야의 A라는 아이템과 B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에 A라는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B라는 이제 밭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밭이 있고요. 한쪽 밭은 감자밭이고 또 한쪽의 밭은 그냥 논이에요. 그러니까 뭐 벼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께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양쪽에 물을 다 잘 줘가지고 경작을 잘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내가 될 수 있는 물의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한정된 물을 양쪽에 똑같이 그냥 반씩만 주게 되면 양쪽의 경쟁물이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럼 감자밭에 물을 주는 게 맞을 것이냐, 벼밭에 물을 주는 게 맞을 것이냐, 이 문제가 봉착이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은 AI 기반의 어떤 첨단 기술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갖고 온 사업 아이템은 AI랑 상관없는 김밥 만드는 아이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우스를 만드는 아이템일 수도 있고 볼펜을 만드는 아이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평가의 기준 자체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런 평가를 내리기가 되게 속편했어요. AI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꽂아줬습니다. 그땐 제가 평가에 참여를 안 했지만은 그 당시 심사위원들한테는 메가 트렌드 그러면 뭔가 돈 될 것 같으니까 다 꽂아주는 분위기였다고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를 까는 입장이었죠. 도대체 AI라고 하는 게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쓸 정도로 구현이 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사업화가 된다 그래도 그게 시장에 어떤 식으로 잘 퍼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AI라고 그냥 꽂아주는 거 잘못된 거다. 로봇이라고 꽂아주는 거 잘못된 거다. 로봇은 특히나 제가 그쪽 분야에 그러니까 로봇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기계공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로봇이나 이런 첨단 기술들은 얘기하면 다 알아요, 저도. 근데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실용화돼서 상용화돼가지고 쓸만한 제품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떤지도 잘 알거든요. 근데 그냥 그 당시에 사업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무조건 좋은 건 줄 알고 꽂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도 그 당시에는 대부분 하향 평준화돼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 쓰면은 지원 사업 선정되기 되게 쉬운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3년 전에. 그런데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 시장도 계속 바뀌어 오면서 어느 정도 매뉴얼이 생긴 거죠. AI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실리콘밸리도 5년 전에 AI랑을 무조건 꽂아줬어요. 재작년 정도 됐을 때는 실리콘에서 내가 인공지능 하겠다 그러면은 so what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가 인공지능 하는 건 알겠는데 요즘엔 개나 소나 다 인공지능 한다고 덤벼드니까 그래서 네가 정확하게 이거 가지고 뭘 할 건지 사업성을 얘기해봐라라고 이제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매뉴얼이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비슷한 종류의 평타 이상을 치는 사업계획서를 가져다 놓고 더 이상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게 항상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도 깔린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면은 어떤 것의 사업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요. 이제는 인공지능과 김밥이라는 요식업과 마우스와 볼펜이 동일선상에 놓이고 동일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자와 쌀, 감자와 쌀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감자를 더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쌀밥을 더 좋아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감자가 더 좋다, 쌀이 더 좋다 이거는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장단점이 너무 다르고 용도 자체가 다른 거죠. 김밥하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표 평가에서 녹아나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발표 평가를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인정을 못하지? 왜 이거를 못 알아주지? 이렇게 좋은 기술을 모르지? 왜 이 사람은 이 기술에 대한 지식 수준이 이렇게 낮은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 R&D 지원 사업에 지원하시면 돼요. R&D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시면은 거기도 뭐 완전히 전문가를 특화시켜서 배부는 하진 않지만 적어도 기계 쪽 분야,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쪽 분야, 융합 분야, 나노 분야 이렇게 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기술이 R&D 지원을 해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를 굉장히 정량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쪽에 가면 대화도 많이 통하고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받아들이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업성이잖아요. 여러분이 AI를 해요. 첨단 기술이라는 거 알겠어요. 제가 지금 당장 밖에 나가가지고 아이스박스에다가 갓 만든 김밥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2개 1,000원씩 해가지고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판단 말이에요. 간이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그거보다 여러분이 매출 더 잘 뽐낼 수 있는 방법을 어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현실은 뭐냐?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실제로 수익 뽑아낼 수 있는 게 적어도 1년 안에 그런 결과는 안 나온다는 거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을 한다 그러면은 시제품 정도는 1년 안에 나오겠지만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고 그럴듯한 어떤 그 제품으로 상용화를 시키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해서 뭔가 괄목할 만한 좀 유의미한 매출을 뽑아내기까지는 못 기다려도 2년, 3년은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1년 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매출을 낸다 그래도 그거는 아마 그 AI가 100% 완벽하게 동작을 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그런 것들이 조금 적용됐는데 어떻게 그럴듯하게 좀 프레임을 씌워서 테스트베드 돌려서 나오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 외의 매출은 거의 대부분 외주 용역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그 1년 동안에 김밥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저는 한 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박이 터지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3년 뒤에 10억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당장 1억의 매출을 내고 있는 김밥집 사장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거기에서 내 기술이 좋은 거니까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창업지원 사업에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뭐 어느 기업에 점수를 높게 주고 어느 기업에 점수를 낮게 준다 그래가지고 본인한테 무슨 뭐 땡전 한 푼이라도 오게 되는 이득은 없어요.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5년 뒤에 대박을 칠지도 안 칠지도 모르는 AI 업체와 지금 당장 돈 벌고 있는 볼펜 만드는 업체, 김밥 만드는 업체 중에 어느 쪽이 더 사업성이 우수한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내 기술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기존하고 달라요. 이래서 가치가 있어요라고 어필할 수는 있겠지만은 단순히 그것만으로 저 김밥을 만들어서 1억 버는 업체 대신에 우리한테 자금을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템의 가치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발표 자료를 잘했는데 이 이상 어떻게 더 잘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마 여러분의 아이템의 문제라거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이 사업성 어필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아, 제가 발표평가 떨어지는데 봐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봤던 사업계획서나 발표평가 자료들을 보면은요, 한 가지는 확실하더라고요. 아이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도 적어도 뭐 간혹 가다가 제가 강의에서 얘기한 내용조차도 지키지 않은 그런 최소한도 못한 그런 발표평가 자료도 가끔은 있지만 그런 건 정말 눈에 좀 가뭄에 콩다듯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발표 평가 자료도 꽤 평타 이상은 치는 그런 아이템이죠. 대체로 이런 경우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아마 경쟁에서 밀렸을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보다 더 좋게 발표를 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이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을 가능성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2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이 빠져있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못한 거다 이렇게 좀 칼같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요즘에는 전반적인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멘토링의 방향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보완을 해드려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게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뭔가 좀 더 잘 발표를 했고 잘 어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닌 그 사람이 선정이 된, 즉 경쟁에서 밀린 거죠. 근데 그 경쟁에서 밀린 게 똑같은 인공지능을 하는 업체랑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고 김밥을 파는 업체한테 밀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는. 여러분이 사업성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성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의외로 발표 되게 열심히 하셨고 자료도 잘 준비를 하셨을 텐데 아마 여러분의 초점은 내 아이템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이템이라고만 설명을 했지 이 아이템이 내 사업이 이 지원 사업에서 왜 다른 업체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아서 지원 사업의 금액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필이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발표 자료를 잘 못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이템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잘못했을 확률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심사위원들은 사업성을 평가하러 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런 지원 사업의 어떤 전공 분야에 문외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인공지능 쪽을 하고 있는데 AI 전문가가 왔다. AI 전문가가 여러분 사업을 훨씬 더 혹독하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치를 너무 정확하게 알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야의 제품이 나왔을 때 저는 더 혹독하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3년 뒤에 제품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제품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더 혹독하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야 로봇 그러면서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딜레마도 있어요, 심사위원들한테. 반대로 저는 야 저 정도면은 저 정도 의지면은 앞으로 3년 안에 뭔가 나오겠다. 1, 2년 안에 뭔가 나올 거고 이런 아이템이라면은 분명히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시제품 나온 수준 보고 아니 말한 거는 이만큼인데 이거밖에 못 만들었어? 그러면은 뭐 이거를 내가 선정을 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역전에서 전 높은 점수를 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낮은 점수를 줘서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거는 좀 복불복인 요소가 있는데 근데 뭐 이거까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내가 원하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내 아이템에 대해서 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항상 있고요. 그런 것들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사업성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주요해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제 기술성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성에 대한 어필을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뭐 기술은 인정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떨어진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창업지원 사업이나 경진대회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뭔가를 어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내 아이템이 왜 이렇게 좋고 내가 왜 이렇게 훌륭한 아이템을 해서 내가 여기에 선정돼야 되는가가 아니고 다른 아이템을 하고 있는 전혀 생뚱맞은 분야의 전혀 다른 사업성을 갖고 있는 아이템 대비 내 아이템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뭐 경쟁성, 차별성 이런 종류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좀 더 마케팅 쪽에 가깝거든요. 마케팅 쪽에 가까운 요소인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어떤 포멀화해서 공식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대한 멘토링이나 상담만큼은 정말 감각적으로 합니다. 진짜로. 감으로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김밥 아이템 들고 온 분하고 커피 아이템 들고 온 분하고 인공지능 아이템 들고 온 분하고 무슨 로봇 아이템 들고 온 분을 같은 선상에서 이 공식에 맞춰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강조해야 될 포인트도 달라지고 어떤 시간 배분이나 강조를 해줘야 되는 배분이나 비중들도 완전히 달라지고 말을 할 때 어느 부분에 강조를 할 것인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멘토링이나 컨설팅의 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멘토나 컨설턴트도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짚어주고 만약에 그 분야가 정확하게 나랑은 좀 내가 하기에 너무 힘든 분야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거를 맞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토스를 해주고 정확하게 그 자기 한계를 인정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안타깝게도 세상에 그런 멘토가 많진 않습니다. 뭐 저는 잘합니다. 참고로. 예, 우리 학교 원래 잘해요. 예, 저 말고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 되게 좀 겸손해하면서 되게 말을 아꼈는데 요즘에 주변에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개뿔 가진 것도 없는데 잘난 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그냥 대놓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잘해요. 전 잘하는데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을 못 봐드리는 게 아쉬울 뿐이고요. 그렇지만 저 이외에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말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아이템을 평가받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멘토를 좀 많이 찾아보시고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잡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떨어지면서 뭐 발표평가 탈락하면서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되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실수했고 뭔가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적어도 나랑 전혀 다른 사업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발표도 하면 할수록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상심하시지 말고요. 여러분은 여전히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설사 지원 사업에서 떨어졌다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높은 사업 역량을 갖고 있고 사업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 계속 그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결국에는 얻어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 뜬금 잡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주말이네요. 예, 오늘 불금 잘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